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도록 강의해 주실 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께서는 저는 사회만 잘 보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방면으로 팔방미인이십니다. 아니 미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서보교 브론즈 엘리트 강사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결단 결의를 강의하게 된 브론즈 엘리트 서부교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유청준 골드님께서 강의 꿈과 목표의 강의를 하셨죠. 근데 꿈과 목표가 없으면은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꿈과 목표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결단 결의, 나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나와의 굳은 약속을 하는 순간 행동이 바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 결의,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역사 초안지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우라는 대단한 아주 백전백승의 그런 아주 대단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백전백승을 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자결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중국 역사, 우리가 패왕별이라고 중국에 보면 경극 있죠? 네.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항우라는 장수입니다. 근데 항우가 높은 그런 직급이 아닌 그런 병으로 있을 때 숙부가 항량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항량이 장한한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러 이제 조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모든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본인이 다시 송이라는 그런 대장군을 이제 역적으로 몰아서 죽여버리고 본인이 이제 장수가 되어서 진격을 합니다. 황하를 건너서 이제 조나라로 들어가는데 장안을 치기 위해서. 근데 병사들을 다 동련을 하고 열심히 갔어요. 갔는데 배에서 내려서 딱 이제 적진 앞에서 이제 적과 마주쳐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항우가 지시를 내립니다. 배를 다 불살라라. 그리고 밥솥을 다 부셔버려라. 바로 이게 배수진이라는 그런 하나의 진법이에요. 그러면 병사들이 그러겠죠. 돌아갈 때는 저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리고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너희들에게 3일간의 시간을 주겠다. 장안의 목을 가져와라.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여기서 죽기로 결단하고 싸워라 라고 항우가 거기서 지시를 내립니다. 병사들은 너무나도 아득한 거예요. 갈 길도 막혔죠. 3일밖에 먹을 식량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병사들이 장안의 군대 30만 중 10만을 아주 구회전을 돌면서 전멸을 시킵니다. 장안이 얼마나 대단한 장수냐면은 진나라의 모든 역적들을 토벌을 하고 거의 다 끝낸 상태였어요. 근데 항우한테 이렇게 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대전이 바로 계록 대전이라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대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꿈과 목표를 세웠어요. 항우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삼촌 숙부 항량의 복수를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진을 치고 3일의 시간을 두고 구회전을 돌면서 그 장안의 모든 진나라의 군사를 다 이긴 거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서 가고 싶으면 너희들이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나라 군사들이 한 명이 10명의 정도를 상대할 정도의 아주 괴물처럼, 그러니까 진나라 군대가 하는 얘기가 장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나라 군사는 진짜 너무나도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둠에,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르고 그렇게 죽기 살고자 하는 너무나 대단한 그런 군사라고 해서 거기서 아주 항복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꿈과 목표를 세웠으면은 결단 결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결단 결의를 혼자만이 하게 되면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지 않나요? 네. 그래, 자, 했어. 그래, 하겠어. 아침에 하고 저녁에 또 바뀌어. 그래, 내일부터 하자. 아침 되면 또 딴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쓰고 붙이고 그리고 선포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선포를 하게 되면은 나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다시 되새김하면서 내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러시고 모든 분들이 결단을 못 내리시고 방황을 할 때는 스폰서님이 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항상 소통을 해야 돼요. 그분과. 그리고 그분이 왜 그런지 그분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또 그분이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계속 줘서 그분이 결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하고 같이 손잡아주는 게 스폰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스폰서님이 우리는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박미애 영감과 블랙팀 사장님 계시죠. 그리고 형제라인이지만 김정원 골드님, 육찬준 골드님, 그리고 김정희 사장님, 많은 분들이 계세요. 비록 직스폰서는 아니지만 이런 미팅, 이런 세미나 속에서 우리들을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신 길을 우리가 안 갈 이유가 없고 못 갈 이유가 없어요. 단지 내가 행동을 안 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 결의가 띵, 네. 어디 가셨나요? 네. 결단 결의가 내려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명단 작성이죠. 말 그대로 명단 작성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만 들고 열심히 갔어. 근데 쏘니까 총알이 안 나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꼬르륵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이 결단 결의를 내리고 나면은 장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그런데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공의 8단계 중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결단 결의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고 결의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가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결단 결의는 여러분들 크게 외치시고 선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안 하는 것 뿐이잖아요. 네. 우리 강현미 사장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왜냐면은 너무나도 건강이 힘이 들어서 가정에서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셔요. 근데 포라이프를 만나서 배현숙 사장님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이 부분에 쫀이 되신 거예요. 스폰서의 역할, 그리고 이분의 잃어버린 꿈, 이분의 모든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찾게끔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포라이프 사업은 단지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천방지축 낚이면서 자꾸 옆길로 새는 사람도 오면 안타까워 죽겠어 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본 적이 있냐고요. 계란에 우리가 난황의 오버팩터라고 있죠. 오버팩터의 깊이라고 강사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닭은 딱 한 번에 아래 그 노른자 안에 모든 면역 체계를 다 담아서 줍니다. 그런데 초유는 몇 번에 나눠서 전달을 해요. 그럼 그 깊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얼만큼 힘들었고 얼만큼 내가 결단을 내려는 그런 나의 모든 부분에 인해서 내 결과치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결단을 내리시면은 밀어붙이는 힘, 내가 혼자 못하겠으면 함께 주변에서 같이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팀워크 사업입니다. 낮은 결단은 노력해 보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지만 높은 결단은 반드시 해내겠다. 나는 반드시 하고 말 거야. 이 부분이 주어지면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보통 포라이프 사업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다 오셨지만은 다른 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말만 네트워크이고 말만 사업이지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트워크 사업 한다면서 맨날 몇 번 며칠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사업 언제 하냐 그러면은 가서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본인이 먼저 해야 될 걸 뭔지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해야 될 것만 먼저 찾아서 가면서 사업의 진도가 안 나간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을 저는 타 네트워크에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 가더라도 적응을 못하고 제대로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포라이프 사장님들은 어떠시냐요? 제품이든 사업이든 간에 이분이 반드시 좋아지고 이분이 하시면 크게 성공할 것 같으니까 몰입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몰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팀 성장이 되고 그분들이 나를 추월해서 가더라도 나는 인쇄성 수익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포라이프의 그리고 에이스 그룹의 팀워크 사업이라는 겁니다. 스폰서에게 어떤 사업 보죠. 스폰서를 귀찮게 해야 됩니다. 왜 귀찮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은 상담을 하고 스폰서님께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님은 말씀을 안 하시면 뭘 필요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는 아이 젖춘다 그러죠. 울지 않으면 배가 부른지 뭐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니까 저 물리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은 스폰서님께 항상 뭔가를 요청을 하고 도와주세요 상담 요청을 하면서 본인이 계획을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끌어주면서 함께 하게끔 자꾸 귀찮게 해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들은 파트너 사장님들은 내가 목표가 어떤데 나가 이렇게 갈 거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팀워크 사업이고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성공 습관을 만들어주는 고개더. 우리는 이 고개더 정말로 중요한 거는 다 아시죠? 대가 지불하라. 시간 투자, 노력 투자, 경비 투자. 근데 포라이프는 경비 투자 할 게 없어요. 너무나도 건강이 힘드신 분은 건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포라이프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서든 다른 회사 가서든 똑같아요. 하지만 결과치가 어떻던가요? 포라이프에 돈 투자해서 건강을 도움받으시는 거하고 병원에 가서 받으시는 거하고 다른 건강식품 드시는 거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지 그분들이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을 안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대가 지불은 해야 합니다. 내가 걷기 위해서는 몇 번을 넘어지고 부모님의 조바심 어린 그런 염려 섞인 모든 부분을 다 거쳐야만이 내가 스스로 걸으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뛰듯이 대가 지불 없이는 결과를 원하는 것은 저는 제가 봐서는 좀 약간 몽상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분은 꿈에서 깨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매일 15분 이상 책을 읽는다. 저는 포라이프 하기 전에 책을 전혀 안 읽었어요. 공부하면 서울대 갈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공부를 안 했었고 정말 그랬었어요. 책이라는 것은 단지 관상용으로 그랬던 제가 엄강국 블랙팀 사장님께서 갑자기 강의를 하시는데 삼국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로 바로 도서관 가서 삼국지를 한 권씩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잠자는 시간 쪽에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원 사장님께서 안쓰러웠나 봐. 책을 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그 책을 저는 보물 1호로 아주 애리중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제가 10번 이상을 10권짜리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느낀 거는 왜 책을 읽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나의 모든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유비를 보고 그 책에 있는 그 똑같은 글은 똑같아요. 하지만 다 읽고 나서 두 번, 세 번 읽을 때 그 유비의 하는 행동, 유비의 모든 부분이 다르게 또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서 밑에서 같이 하는 조자랑이라는 그런 대단한 장수도 또 다시 느껴지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읽을 때마다 바뀐다는 것은 그래서 책을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읽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됐다고 저는 포라이프 통해서 저는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매일 한 개 이상 성공자 음원 듣는다. 저는 유튜브에서 아니면은 저 음원 파일이 있어요. 음원 파일을 제가 듣습니다. 조정원 사장님이랑 저랑 거의 아침 시간에 많이 듣는데 아니면 차량 이동하면서 내비를 켜지 않을 때는 음원 파일을 들어요.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더욱 더 보충하고 더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팅에 100% 참석한다. 여기 사장님들은 다 잘하시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사업 설명을 한다. 사업 설명은 내가 고객이든 파트너 사장님들이든 아니면은 모든 분들에게 입에서 자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 전달하면은 소비자로서 만족하는데 제품을 드시면서
다른 회사 제품을 드실 때 보너스를 받아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애텀이든 아니면은 뉴스킨이든 PM이든 이런 분들, 고객분들은요, 드시고 보너스를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단기 소비자가 끝나요. 그냥 물건 50만 원 얼마 팔아주고 그냥 좋아서 드시는 건데, 폴라이프는 그렇게 드시고 한 번만 소개하면 그 다음날 돈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25%. 드시는 거 저렴하게 공짜로 드실 수 있어요 라고 그게 멘트가 같이 나가면은 그분들이 그래요? 라고. 왜냐면은 본인은 그동안 1년, 2년 동안 타사 제품을 드시면서 소비자를 하셨는데, 이건 내가 먹으면서 내가 먹는 대로 공짜로 먹을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어 라는 그런 부분에 기대 심리를 갖게 되면서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바로 사업 설명이에요. 크게 사업 설명이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늘상 쉽게 전달을 하는 거죠. 제품을 100% 애용한다. 제품을 100% 애용하는 부분은 다 일일이 사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눈제품이든 아니면 심혈관이든, 예를 우리 많잖아요. 트랜스퍼 팩터든 아니면 타베틀이든 내가 먹어보고 체험을 해야 내 입에서 그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그 전달력은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와 100% 차이 납니다. 눈에서 진실성이 첫째로 나오고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장이라고 그러죠. 그게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당시에 결정을 못 내시더라도 반드시 이거 뭐가 있어, 다음에 내가 먹어봐야겠어 라는 그런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100% 애용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정기 주문자들을 확보한다. 모든 폴라이프 제품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도 그걸 느꼈지만은 제품이 워낙 우수하니까 좋아지면 안 드셔요. 그러고 나서 조금 또 몇 개월,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서 좀 불편하면은 또 연락이 와.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좋아지시면은 줄여서라도 꾸준히 드세요. 왜? 어차피 우리는 비타민도, 그다음 미네랄도 모든 것이 필요하니까, 면역도 필요하니까 그냥 꾸준히, 그러면서 주변에 도움 주고 싶은 분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드시는 거 공짜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냥 꾸준히 드시는데, 거의가 대부분이 좋아지면은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아요. 약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꾸준히 저희가 사업 설명이 같이 나가야 정기 주문자들도 꾸준하게 지속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내가 너무나도 승승장구할 때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스폰서님께 항상 상담을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래프가 있으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가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밑으로 하향 곡선이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번복이 됩니다. 근데 일직선으로 그려놓으면은 그 부분이 가려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슨 나의 자만이라든가 나의 오만이라든가 나만의 생각으로 중간에 슬럼프가 올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인생사도 그렇지만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똑같습니다. 공부가 오늘처럼 매일 잘 되는 거 아니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스폰서님께 제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어떤 부분을 더 열심히 하면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스폰서님과 모든 형제사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도움받으면서 제가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항상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 보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믿고 돕는다. 세상에 믿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캐팅이 너무 잘 믿어. 진짜 믿어. 그리고 저는 절대 사람 얼굴 보고 사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얼굴 보고 실패를 워낙 많이 해서 진짜 법 없이 살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맨날 사기쳐서 고통도 많이 당해보고 진짜 이 사람은 말하면 예를 들어 잘못 건너면은 이 주변 일대를 시끄럽게 하실 분 같은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진솔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 있고, 그래서 대화를 나눠봐야 그분을 알 수 있듯이 항상 우리는 소통 속에서 서로를 믿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신뢰가 없으면 네트워크 사업은 정말 힘들어요. 방파는 혼자서 열심히 팔면 됩니다. 하지만은 네트워크는 팀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항상 소통하면서 신뢰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활용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폴라이프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하라니까 했어요, 제가. 근데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부분들, 또 타사 네트워커들의 그런 사업 진행 방법,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활, 그 다음에 요즘 어떤 부분이 핫한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고 또 좋은 글도 올라오면서 나를 대접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 모든 걸 또 어필도 하면서 그분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에 대해서 광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생기고 또 연락 오고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다운으로 해서 제품 구매하는 분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 활용이죠. SNS는 여러분들께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과 목표, 결단결의 3대 영향소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매일 15분 이상, 여기 매일 15분 이상 책 읽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 의외로 많이 계시네. 우리 김근영 사장님도 책을 15분, 역시. 그래서 37kg를 빼야 되나 봐. 사람이 바뀌니까 책도 읽잖아요. 그죠? 저처럼 책을 안 읽는 사람도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반드시 중요합니다. 책은 우리 마음의 양식이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11살 아들한테 TV 보고 핸드폰 맨날 보니까 밥 먹을 때는 엄청 얘가 열정적인데 공부에 대해서는 열정이 1도 없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재민아, 이관사님 아들 아니에요? 저 아들이에요? 네. 우리 이관사님 아드님도 재민 씨라고. 네, 아주 뭐 삼성 대기업에 다니는 아주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재민아, 배만 채우지 말고 눈만 즐겁하지 말고 뇌에도 밥 좀 줘봐. 얘도 배가 고파. 왜 너는 너만 먹고 얘는 왜 밥을 안 준다? 그러니까 잠깐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살짜리가. 그러더니 아빠 진짜 배가 고파요. 그러는 거야. 그래 재민아, 밥 좀 줘.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러더니 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책을 읽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 읽어 잔소리를 하면은 귀찮아서 안 할 건데 뇌에도 밥을 줘. 왜? 본인 배가 고프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뇌도 배고플 거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게끔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재민아, 뇌도 밥 좀 줘. 그러면은 아빠가 아이스크림도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은 그냥 뭐 열공합니다. 열공.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성공자들은 시스템에서 권장하는 책을 읽는다. 멘탈에 관한 책이든 아니면은 최고의 기회라든, 우리가 박미애 플래티늄 사장님께서 책을 많이 권유하시죠. 근데 그 책 다 읽어보셨죠? 네. 근데 반드시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되냐면은 책을 한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 덮어놓고 나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뭐가 필요할 때 그 책을 잡게 돼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읽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그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책 속에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내면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우리가 참을린 아시죠? 네,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설거지하라면 네? 그러면 설거지하고, 청소하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하고, 빨래 넣으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 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래 우리 애들도 나중에 이제 십자가 가면은 또 그런 남편, 또 그런 좀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옛날에는 못했는데 요즘 하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그게. 예. 즐기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침실에서 전철이나 버스, 화장실. 근데 저는 화장실에서는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힘주니까 자꾸 혈압이 올라가서, 그래도 화장실에는 책을 안 읽습니다. 안 읽고, 그냥 잠시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에서 책상에 앉아서 그냥 에너지 한 잔 마시면서 잠깐, 그리고 지금 또 차에도 책을 싣고 다니는데, 어쨌든 간에 책을 잡는 습관, 그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1개 이상 성공자 음원 듣는다. 가장 많이 듣는 음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성공대학 음원을 듣습니다. 성공대학에서 여러 강사님들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한 번씩 들어요. 그리고 또 박미영하고 블랙팀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하신 그런 음원도 듣고,
그 타레트 회사 음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을 이유가 없더라. 여기도 충분한데 그죠? 근데 약간은 좀 의심병이 있는 분들은 다른 회사 직급자들 강의를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이면은 오히려 저는 홀라이프 제품을 드시든 방 청소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항상 에이스 그룹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게 여러분들 사업 성장에는 엄청 빠르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시스템에 권장하는 책임은 카톡, 밴드, 유튜브를 활용하고 초기 성장이 빠른 사람들은 시스템에 합류한 사람. 이 자리가 시스템인 거 아시죠? 네. 시스템의 목적이 뭔지도 아시죠? 네. 시스템의 정의가 뭔지도 아시죠? 네. 바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한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조정화 사장님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수원센터가 옛날에 있을 때 매일 가는 거예요. 월수금을 혼자서. 친구도 옆에 없던 사람이 그 숙맥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가는지는 몰라도 매일 월수금을 가는 거예요. 차를 끌고 가다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반 이상을 혼자 다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합류를 했는데 그런데도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있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말리질 않았는데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미팅에 올 수 있고 세미나에 올 수 있어야 내가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초대를 할 때 그게 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유철민 골드님 말씀하셨죠? 따라하지 말라는 것도 따라 어떻게 나를 그렇게 닮은 사람이 있고 그죠?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말 징그럽게 안 들으면 부모님 나중에 커서 너 같은 애 하나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안 들어보신 분. 어머 착하네. 나만 들었나 보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봤어요. 맨날 사고만 치고 다녔거든. 어릴 때도 요만할 때도 나가서 뭐 애들 말 안 들으면 발로 치면 차가지고 그냥 이러고 하면은 맨날 부모님들 싸움하고 이랬었어요. 골목대장에서 얘가. 그러다 보니까 속이 상하니까 커서 너 같은 애를 꼭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의 심정을 너도 느껴봐라. 그래서 이 복제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늘 노력하시는 분들은 파트너 사장님들이든 주변 사회 그런 분들이 연결이 되는데 항상 타네트 특히 코인 다 개개인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 우리는 이게 뭐예요? 이 치약이잖아요. 그죠? 이거 다른 걸로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안 보이죠? 그분들은 이걸 돈으로 봐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과 모든 부분이 돈 코인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분들한테 열정이에요. 에너지고. 근데 그런 분들은 누구에게 피해를 많이 줘요. 인간미가 없고 사람에 대한 진실성이 없고 오로지 돈만 쫓아가면 반드시 누군가를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치약이면은 치약 자체가 우리 잇몸, 충치, 그다음 입안 구내염 모든 부분을 면역, 바이러스, 세균까지 다 잡아주는 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거를 팔아서 수익 낸 걸 계산만 하고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라이프의 이런 문화하고 타 네트워크의 코인이라든가 돈 다단계 그 다음에 많죠. 뭐 방판 이런 부분들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포라이프 에이스 그룹에 계신 것들 정말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축복이 아닌가 봐요. 맞아요. 그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에 항상 오시는 게 맞고요. 자주 들으면 이해가 되고 행동하게 되고 복제가 됩니다. 우리는 복제를 하는 사업이죠. 그러려면은 내가 마음가짐, 내 행동, 모든 발걸음, 언어,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게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부분에 대해서 스폰서님 하시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 각종 미팅에 100% 참석한다. 부업자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결단 내리는 거예요. 올 수 있으면 최대한 오는 거예요. 횟수는 중요치 않아요. 그 대신에 내가 꼭 와야 되는 이런 성공대학 이런 자리에는 빠지시면은 반드시 뒤처집니다. 그래서 성공대학은 필수로 오셔야 되는 게 맞고요. 배움이 멈추면 성장이 멈춘다.
이 배움이라는 부분이 굳이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내적 성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라고 그러죠. 그 뜨겁게 달궈진 숫동이도 화로 밖으로 나오면 식는다. 우리 냄비 근성의 좋은 면도 있지만 냄비 근성이 때로는 나쁜 부분도 있죠. 예, 모든 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갖고 다녀야 된다? 파트너 사이에 그 냄비가 있다. 그럼 우리는 버너를 갖고 다닙니다. 식으면은 켜, 식으면은 켜.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달궈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스폰서, 그러려면은 이런 미팅에서 여러분들께서 내공을 쌓으시면 됩니다. 성공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을 하고 싶고,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은 좋은 분들, 성공하신 분들 곁에 내가 머물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게 우주의 원리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은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비즈니스 복장으로 미팅 10분 전에 참여한다. 보통 보면은 그렇습니다. 누구를 초대를 했을 때 스폰서님의 복장이 화장도 안 하고 립스틱도 안 바르고 몸빼 바지에 슬리퍼 끌고 이러고 있으면은 소개를 못 시켜요. 그리고 그 당사자도 몸빼 바지를 입고 있는 분도 나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런 미팅이라든가 리더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복장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스템 다이얼을 준비하고 성공 노트를 만들어 간다. 저는 적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머리로 외웁니다. IQ 99가 외우려니 과부하가 때가 많아요. 때로는. 근데도 외웁니다. 왜? 계속 입에서 되새김질합니다. 소만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입에 되새김질하면서 녹음을 해서 생각날 때 듣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줌미팅 원데이 1박 2일 세미나, 그룹 행사, 회사 세미나 참여한다. 이건 기본입니다. 매일 사업 설명을 한다. 한 달 15회 이상. 한 달 15회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때로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합니다만은 초반에는 사업 설명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둘이서 마주보고 합니다. 조조사님하고 네 서로 보고 뭐 본인의 그런 부분, 아이 이런 부분. 조정화 사장님이 좀 똑똑하셔요. 예, 똑똑하시다 보니까 저를 좀 잘 가르쳐줘요.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부분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고쳐야겠다. 왜? 뒤통수가 따가운 것보다는 눈이 즐거운 게 낫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 편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효과적인 사업 설명 횟수와 비즈니스 성장은 비례한다.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술술 나오고, 유창용 교수님께서 좀 전 강의에서 정말로 정확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ABCD라는 모든 분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면은 어느 분은 들리는데 나머지 분들은 안 들리셔요. 그래서 박미혁 플래자께서 디스크 성향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항상 디스크 성향을 파악을 하면서 그러려면 상대편의 내용을 스토리를 들어야 돼요. 그럼 이분은 S형이구나, 이분은 D형이구나, 이분은 C형이구나.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멘트가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효과적인 사업 설명을 하더라도 멘트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반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자로 툴을 준비하고 연습을 한다. 당당한 자세, 자신감과 진지한 자세를 잊지 않는다. 초반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시행착오, 저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시행착오 많이 하는 부분이 자신감이 없어요. 왜? 수익도 벌어보지도 못했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사이 뭔지도 잘 몰라. 그러면은 누구를 리크루팅하고 누구를 제품 전달하러 가면 다 깨게 다 깨져. 그러면은 계속 땅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나만 그런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미팅에 오셔갖고 다시 듣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명확한 목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당당함이 갖춰지면은 거만한 어투가 아니라 당당함과 겸손하게 나가면은 상대는 반드시 끌려옵니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에너지 센 사람한테 약한 사람이 끌려오는 게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중에서도 강의를 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면서 회초리 들고 맨날 이러면 뒤에서 조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근데 혼자서 열심히 칠판에 적고 하고 있으면은 화장실 가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딴짓 그냥 오합지졸이죠. 근데 그 부분이 예를 든 건데 그만큼 우리는 모든 부분에게 열정, 몰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당당함 절대 잃지 마세요. 세상에는 내가 가장 소중하지 나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절대 누구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나를 표현 못하고 나의 당당함을 표현을 못하니까 누가 나를 인정합니까? 맞아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함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멘탈 관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품을 100% 애용한다. 제품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부분에 아마 강의도 듣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그냥 이것저것 눈이 불편하시면은 피스타 드셔보시면 되고요. 내가 관절에서 우두둑둑 소리가 나면은 그냥 다베트리 드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 들으시면 어떻게 드시라고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체험사를 다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그렇게 제품을 하나하나 접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전 제품을 다 접하게 되셔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이제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품의 애용 곧 현명한 소비이다. 정보 전달, 확신이 같이 묻어납니다. 정기 주문자들을 확보하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시죠? 잘 드시고 계신가요? 드신 부분에 어떤 부분이 좋아졌습니까? 라고. 근데 사람들은 항상 드시면서 힘들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은 부정적인 예를 건네면은 먹었더니 화장실도 못 가고 또 막 이래. 근데 드시면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그러게요. 갑자기 손이 올라가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힘들었던 얘기도 있었지만은 묻는 말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호전반응 좋아졌던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멘트 하나가 중요하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토십 신청자를 확보하라. 오토십은 정말로 이게 고객님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오토십을 설정을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항상 가동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냥 두고 가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그런 경우 많이 겪었습니다. 아니 나는 사지도 않았는데 왜 보냈냐. 분명히 그때 다 오토십 사인하시고 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한 달 드셔서는 안 되고 좋아지실 때까지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도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은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왜?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반품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는 얘기를 해도 그분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청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그 전에 미리 연락을 하셔야 돼요. 일요일 날짜에 이 제품이 가는데 사장님 잘 드시고 계시니까 더 좋아지시게 또 이렇게 가동해서 받아서 잘 드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래요? 언제 와요? 네,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분들의 이제 그런 루틴이라 이제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낱개 제품 애용자를 관리하라. 근데 요즘 우리는 EDDX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조정화 사장님께서 잘 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단품이라도 필요한 분은 그걸 넣어요. EDDX가 부담이 가시는 분, 그 다음에 약간은 뭔가 모르게 조금 부정이 있는 분이라든가 못 믿는 분들은 단품을 넣어요. 한 가지, 두 가지. 그러면은 드시고 좋으면은 그때는 해독을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눈높이, 그리고 그분이 부담이 안 가게끔, 그리고 반드시 사업 설명도 같이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꾸준하게 되신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상담은 꾸준히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항상 스폰서님 만나면은
궁금했던 거, 제품에 대한 거, 사업에 대한 거, 그다음 리크루팅 방법, 그리고 콜드 컨택을 원하시면 스폰서를 같이 하고 싶어요라고,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그런 상담을 잘하는지까지 그냥 모든 부분은 대화 속에 소통 속에서 모든 부분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업라인 그리고 멘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라. 혼자 고민하면은 하루 저녁에도 만리장성을 수십만 번을 쌓습니다. 근데 쌓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다음날 없죠. 네. 그래서 항상 경험을 해보시고 성공을 하시고 그런 스폰서님, 멘토님께 꼭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만리장성 100번 쌓을 걸 딱 1분, 3분 만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고요. 갈등으로 인해 인간관계 힘들 때 이 갈등이라는 것은 사람 살아가면서 없을 수가 없어요. 뭐 저는 옛날에 저 개인 사업할 때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2호점 매장을 냈을 때 거기 계산대가 5대가 돌아갔었는데 그 배송 직원이 3명이었어요. 이제 배송장 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명이 있었는데 배송 팀장이랑 캐셔들하고 서로가 옛날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한 배송 직원이 계산원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딸을 시킨 거예요. 제일 무겁고 난코스 그리고 힘든 거는 이분한테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은 팀장이 그분을 갖다 놓고 막 쪼아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봤어요. 그분을 어떻게 봤냐 그러면 이 군에 식당이 있었는데 밥을 먹는데 혼자서 그 식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우리 주임님은 혼자서 식사하시나요? 라고 제가 그랬더니 혼자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남자분이 그 당시에 그분이 한 50대 후반 60대 거의 다 됐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제가 이렇게 식사 끝나고 사무실에 이제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를 다 이렇게 해서 제가 도저히 못다닐 것 같아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주인님께서 일단은 좀 낮추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을 다독여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를 보고 점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인해서 이분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게 나중에 다 드러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남을 지적질하고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그 사람을 해꾸였던 사람들은요 다 인간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팀들이 나중에는 저한테 이렇게 또 쇼를 했었어요. 여담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런저런 부분으로 이제 타 매장에 오픈이 있어서 이제 페이를 좀 업을 되는 상태에서 스카우트를 한 명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걔 팀들을. 그래서 쇼를 하는 거예요. 저를 이제 커피숍에 불러놓고 울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다방 주인이 참 제가 고마운 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고 그분들이 먼저 앉아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듣지 말고. 그래서 일단 앉았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녹음을 하고 한 사람은 울고 있고 한 사람은 머리 숙이고 있고 이러면서 그냥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급여나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힘들어서 못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적으로 얼마를 더 얹어서 달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 있고 녹음하는 사람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가감도 아니야 제가. 그래서 좀 화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대놓고 우는 분한테 그렇게 서글프게 울 정도면은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그만 우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막 이러면서 또 우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제가 무시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초적인 부분을 알아보고 나서 그때 결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인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다음 달부터 출근을 안 하겠대. 그 결론은 뭐예요? 빨리 이 합의를 보고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더 말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거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광고 내갖고 1당 계산원들 3명을 그 다음날 대기를 시켜놓고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갈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등 조성을 자주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고요.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풀면 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돌고 돌고 돌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는 요만한 돌이 바위가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항상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당사자가 풀기 힘들면은 스폰서님께 상담을 해서 푸는 방법 풀어달라고 얘기하시면 다 풀어주죠. 그러니까 절대 내가 갈등을 만드는 그런 제공자만 안 되십니다. 이해가시죠? 네. 다 잘하시니까 여기 사장님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너 문제, 레그 문제, 그 외 문제들. 파트너 사장님들을 성공을 시키고 레그를 잡고 그런 부분은 스폰서님과 누누이 상담을 하셔야 돼요. 상담을 안 하시면 스폰서님들이 몰라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뭐 때문에 미팅이 안 나오는지 그 부분도 항상 소통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레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폴라이프 에이스그룹입니다. 서로 믿고 돕는다. 신뢰 형성이 되면은 안 될 일도 저절로 나갑니다. 무조건 믿으시면 되고요. 안 보는 데서 상대를 험담하지 말라. 그때 제가 말했지만 내가 사장님이 욕을 하면요. 저 뒤에서 다른 사람 내 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돌아와서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욕하는 거 금지하시고 웬만하면은 상대편이 잘하는 거, 좋은 거 칭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내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고 내 스스로도 뿌듯해요. 누구를 험담할 생각보다가 그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리를 만들면은 훨씬 더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성공은 어려워진다. 신뢰가 형성이 안 되면 성공이라는 두 글자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시면 좋고요. 스폰서 파트너 험담하지 말라. 언가곡 플래티넘 뒤에서 이러고 보고 계신데 그러시잖아요. 강의하실 때 스폰서 올려놓고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몸통 자르고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폰서라는 존재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요? 부모님 같은. 부모님 같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나를 어떻게 보면 성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도 그거는 신경 안 써. 그냥 어떻게 하면 머리를 잘 자를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아시죠? 네. 항상 부족한 스폰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고 내가 더 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보다가.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을 험담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릇을 더 키우면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더 큰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이해하자.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으면은 정말로 여러분들께서는 큰 그릇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존경하고 파트너를 이용하면 성공의 지름길이다. 인터넷 활용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냥 하나하나씩.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접근하셔서 해보시면은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거기에서 매일 빠지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최고 직급자들 높으신 분들도 SNS 활용해서 매출을 엄청나게 외국에서는 많이 발생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회원 가입 모바일 활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폴라이프 어플 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앞으로는 우리가 회원가입도 이제 용지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문도 전화 주문이 아니라 인터넷 주문 그런 부분들은 스폰서 사장님들께 말씀하시면 다 가르쳐 주시니까 잘 배워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건강관리 인간관계죠. 본인 건강관리 시간관리를 잘해라.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다. 오늘 제가 박스를 버리러 나갔는데 박스 할아버지가 한 70 중반에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분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박스 가져도 되냐고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더 담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유 나이 먹고 할 일도 없고 뭐 또 가시면서 박스를 줍고 있는데 뭐 이것도 또 혼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아무 말밖에 안 했는데 혼자서 본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뭔가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제 이분 자존심도 좀 있고 이 생활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베트리 전단지를 하나를 딱 꺼냈어요. 선생님 이 일에 만족을 못 하시면 다른 걸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여기에 불평을 하세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변에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럼 연골 관절 수술하려고 뭐 하시는 분들 통증 때문에 결혼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있대. 그럼 이거 한 달에 2통이면 돼요.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통증 잡혀요.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결과 나오고 이거는 미국에서 나왔는데 한국 특허까지 받은 제품이고 미국 특허, 호주 특허까지 받았어요. 임상 데이터 다 나와 있어요. 드시기만 하면 좋아져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냐식으로 그러더라고. 주변에 그런 분들 전달해갖고 그분들이 사면 그 다음날 돈 들어가요. 박스 이거 한 차 갖다 줘봐야 요거 한 번 전달하면 돈 더 받아요. 그랬어요.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거 내 명함을 줬습니다. 그리고 드시고 싶어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박스 할아버지 리쿠팅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전단지를 고개들이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명함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 생활 속에 그분이 소개를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그 현실에 불만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돌파구를 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알아듣는 분이 나온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면 성공합니다. 비난, 비평, 불평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될 것들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안 좋습니다. 미인대칭. 박미연 플레이트사님 그러시잖아요. 엄강국 플레이트사님이 인사를 너무 잘하신다고. 근데 37살이잖아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37살이 인사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죠? 네. 우리가 같이 본받아서 정말로 인사 잘하고 미소 짓고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웃는 사람한테 절대 욕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는데 앞에서 웃고 있어.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고 있으면은 그래 웃자 이렇게 바뀌지 거기다가 절대 딴소리 못합니다. 미인대칭 폴라이프 에이스 그룹의 슬로건까지 됩니다. 10가지 성공 습관을 매일매일 행동으로 실천하며 습관화시키면 운명이 바뀌어 성공한다. 우리 운명은 누가 바꿉니까?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면은 반드시 결과 나옵니다. 그리고 성공 습관, 책 읽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성공은 90%가 적극적인 자세이고 나머지 10%가 사업 지식입니다. 사업의 지식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이 미팅 장소에서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적극적인 자세.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나 대신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사업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 여러분들께서 갖고 하시면은 100% 플래티넘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꿈을 설정하였고 꿈에 대한 열정이 강렬하다면 거기에서 습관하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당신의 그룹이 습관한다면은 모든 부분은 결과가 나옵니다. 성공한 멘토 있으시죠? 네. 스폰서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거 따라 하시면 되죠? 네. 먼저 가셨으면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정상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